등솔 먼저 박아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안감 등솔도 박을게요. 자, 이렇게 등솔이 박아졌죠? 안감은 일단 놔두고 겉감부터 만들게요. 자, 이 부분 너치 표시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소매를 붙일 거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너치 표시 주세요. 너치 표시를 주고 펼칠게요. 펼쳐서 펼치면은 등솔이 이렇게 나오고, 등솔 시접은 입었을 때 오른쪽으로 가게 이렇게 나중에 다림질 할 때 한꺼번에 다려줄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지금 조끼 모양으로 이렇게 몸판이 나왔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소매를 붙일 거예요. 소매 우리가 이렇게 잘라놨던 거 소매 배치할게요. 소매도 자, 겉이라고 써놨죠? 겉부분을 겉과 겉을 맞대야 돼요. 겉을 맞대야 된다. 소매가 이렇게 달릴 거니까 겉을 맞대요. 이렇게 겉을 맞대고, 요 너치 표시 해놨죠? 너치 표시 해놓은 부분 맞춥니다. 그리고 쭉 시접 1cm, 한쪽은 그려놨는데 한쪽은 안 그려놨잖아요. 불안하면 초보분들은 1cm 그리고 하시고, 많이 해보신 분들은 1cm 맞춰서 할 수 있죠. 자, 여기를 박을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자, 여기는 표시가 돼 있어요. 진동점에서부터 반대쪽 진동점까지 박아야 돼요. 그래서 표시를 해줍시다. 1cm 표시. 여기까지. 여기 이 점에서부터, 진동점에서부터 반대쪽 진동점까지 일자로 박을 거예요. 자, 그럼 그 반대쪽 소매도 배치해 줄게요. 자, 여기 진동점에서부터 반대쪽 진동점까지 이렇게 박아줄게요. 그럼 이렇게 소매가 양쪽이 달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섭도, 자, 섭은 설명하기 쉽기 위해서 이렇게 돌릴게요. 자, 섭은 여기 시접 1cm였었죠. 섭도, 자, 여기가 겉것입니다. 여기도 체크해 놓을게요. 겉인데 그림 그리기 좀 그러면 이렇게 핀으로, 핀 꽂은 데가 겉이다. 이렇게 핀 꽂았어요. 자, 그러면 섭이, 자, 한쪽 이렇게 달려야겠죠? 겉을 맞대서 이렇게 여기 핀 딱 꽂고 박음질 하면 되겠죠. 자, 이 섭은 끝에서부터 끝까지, 완성선이 아니라 아예 여기 시작, 끝에서부터 끝까지 고정할게요. 자, 반대쪽, 다른 쪽도 겉과 겉 이렇게 엎어놔야죠. 이렇게 엎어놓고, 일단 여기는 그림이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으니까 핀 고정부터 하고 그려요.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을게요. 자, 이제 재봉틀로 다시 갑시다. 자, 이제 소매 박을 건데요. 자, 소매에서 중요한 점은 끝에서 끝이 아니라 여기 진동에서부터 다음 진동 전까지만 정확하게 박아주세요. 섭은 그냥 끝에서부터 끝까지 다 박으라고 했었죠? 이렇게 다 박았고, 자, 이제 다 박았으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박으면 이런 시접이 항상 문제죠? 시접을 다림질을 할 건데 다림질에도 방향이 있답니다. 자, 여기 등솔은 항상 겉에서 내가 입었다라고 생각할 때 시접이 오른쪽으로 가게 다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진동은 가름솔, 갈라서 다림질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섭은 이렇게 놨을 때 왼쪽에 있는 쪽이 겉섭, 겉으로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섭이 안섭이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섭은 약간 튀어나오는 느낌으로 시접 방향을 섭 쪽으로, 이쪽으로 보내서 다림질을 해줄 거고, 안쪽에 있는 섭은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길 쪽으로, 몸판 쪽으로 시접을 보내서 이쪽으로 다릴 거예요. 자, 그럼 다림질 촘촘하게 다림질 해봅시다. 자, 섭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다림질을 해줄 거예요. 안쪽으로 꺾어서 다림질을 하고 펼친 다음에 그 위를 한 번 더 다려주면 빤빤하게 길이 잘 들게 됩니다. 이렇게 다려주시고 빤빤하게. 자, 그 다음에 반대쪽. 자, 여기 섭은 섭 쪽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섭 쪽으로 꺾어 다림질. 한복은 이렇게 꺾어서 다림질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꺾어 다림질 해주고 펼치면 이쁘게 이쪽으로 가 있죠? 펼쳐서 한 번 더. 이렇게. 펼쳐 다림질. 자, 그 다음에 등솔이 사실 가장 먼저 제일 기본이 되는 거니까 등솔 오른쪽으로 가게 한다 그랬죠? 오른쪽으로 가게 접어서 꺾어 다림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펼쳐서 한 번 더 다린다. 모양이 딱 이쁘게 펼쳐서 한 번 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는 가름솔은 갈라서 다린다라는 뜻이죠. 소매를 시접을 양쪽으로 갈라요. 평등하게 갈라서 이렇게 다립니다. 다림질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약간 겉모양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안감은 아예 라글란으로 돼 있었죠. 안감도 똑같이 등솔은 입었을 때 오른쪽 똑같아요. 오른쪽으로 꺾어 다림질. 꺾어 다림질 하고 펼쳐서
한 번 더 다린다. 다른 거는 뭐 다릴 게 없죠. 안감은 여기까지 다려 놓으세요. 자, 이렇게 다림질까지 다 마쳤으면은 합봉을 들어가야겠죠? 안감을 밑에 쫙 이렇게 깔아 놓으시고 그 위에 겉감을 올릴 거예요. 겉감에 겉과 겉이 맞닿도록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똑같이 맞춰줄게요. 똑같이 사이즈가 똑같은 게 정상이겠죠? 똑같이 맞춰서 핀으로 고정을 중요한 부분에 고정시켜줄게요. 자, 일단 등솔부터 가장 중심이 되는 등솔부터 맞춰주고 이렇게 들쳐가면서 맞추면 돼요. 핀을 너무 많이 꽂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안 꼽아도 안 되고 적당하게 등솔부터 맞춘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퍼줄게요. 그다음에 진동과 소매 가장자리를 박아줄 거니까 가장자리 삥 둘러서 핀 꼽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겹을 맞대고 핀까지 가장자리에 쫙 꽂았으면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핀 꽂으면서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겉겉을 맞대고 싶은데 여기는 이렇게 꼬여있고 이 부분은 가위집을 줘야 되는데 어디를 주냐. 자, 이거 실수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여기 진동까지 박았죠? 그쵸? 진동 부분을 가위집을 줘야 돼요. 딴 밑에 말고 진동 부분을. 진동 가위집 살짝 전까지 진동 부분 가위집. 근데 또 너무 많이 주면은 빵꾸 나니까 조심하시고요. 여기에 가위집을 주면 여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져요. 이렇게 겹쳐질 수 있어요. 가위집 주고 여기 핀 하나 꽂아 넣으세요. 이렇게 여기도 펴져요. 이렇게. 여기 반대쪽도 이쪽도 가위집을 줄게요. 여기 진동 있는데 가위집 하면은 펴져요. 반대쪽 여기도 가위집 하고 펴놓으세요. 이렇게 핀 꽂으면 불편한 데 없이 다 됐고 그럼 여기 1cm 시접으로 삥 둘러서 박고서 뒤집을 건데 뒤집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뒤집으려면 뒤집을 수 있는 구멍이 필요하겠죠? 구멍은 여기 앞이나 뒤나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입었을 때 왼쪽 여기 옆구리 부분을 5cm 정도 터줘요. 여기 부분은 체크를 해줄게요. 여기 부분을 옆구리를 또 여기 진동해서 하면은 또 너무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 약하니까 진동해서 살짝 아래 진동해서 한 2, 3cm 아래에 저는
5cm, 6cm 터줄게. 5에서 6 정도. 여기는 창구멍. 여기는 박으면 안 되는 부분. 이 창구멍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다 1cm로 삥 둘러서 박아볼게요. 자, 이제 박아볼 건데 여러분들은 어디부터 박냐면 자, 여기 창구멍이 있었죠. 창구멍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창구멍에서부터 이렇게 삥 둘러서 1cm로 박아볼게요. 자, 이제 여기 창구멍을 빼고 1cm 간격으로 삥 둘러서 다 고정이 됐을 거예요. 다 박아줬죠? 그럼 이런 핀 이제 필요 없으니까 핀은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박다 보면은 박고 뭐 여기 자르고 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 너덜너덜막한 거 보이시죠? 너덜너덜한 부분, 이런 부분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깎아서. 이런 실밥 정리 부분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봉하기에 예쁜 옷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지저분한 실밥 정리.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목 부분, 여기는 가위집을 꼭 줘야 돼요. 목이 꺾이는 부분 가위집. 끝까지 주면은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 0.1~2mm 전, 조금 전까지 가위집 주고 지저분한 거.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시접 정리까지 했죠. 자, 우리 너무 많이 풀려서 힘들었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창구멍 우리가 여기 줬었죠. 창구멍으로 얘를 빼낼 거예요. 근데 그냥 무작정 빼내면 엉망진창으로 되겠죠. 자, 겉감 쪽으로 시접을 겉감 쪽으로 꺾어서 모든 시접을 다 일단 다림질을 할게요. 다림질을 하면 여기 모서리가 조금 이제 모양이 잡히면서 뒤집어도 모양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자리 여기까지, 이런 목둘레까지 다 겉감 쪽으로 꺾어서 다림질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런 겨드랑이 부분은 여기 안감이 여기 막혀있죠. 우리 안감 기억하죠? 안감이 이렇게 막혀있어서 여기를 가위집을 줘야 돼요. 요거 잊지 마세요. 안감 부분에 가위집을 준다.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가위집 꼭 줘놓으세요. 다리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막힌 부분은 가위집을 꼭 줘야 돼. 여기도 막힌 부분 가위집. 너무 끝까지 주면 빵꾸 나니까 조심히. 그 다음에 겉감 쪽으로 다시 몽땅 다 다림질 할게요. 다림질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자, 겉감 쪽으로 꺾어서 모든 시접을 빠짐없이 다림질을 해주시고요. 특히 모서리 부분, 맨 끝에 부분 다림질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직선 먼저 다림질을 하고 사선이나 곡선 부분을 다림질해서 모서리를 눌러주시면 뒤집었을 때 훨씬 더 예쁜 모양이 나올 수 있답니다.
목 둘레 부분까지 곡선까지 빠짐없이 다림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다림질을 마무리하고, 다림질이 다 됐으면 이제 창구멍으로, 이렇게 창구멍 있죠? 창구멍으로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자, 5cm의 작은 창구멍으로 뒤집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많이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빼내면 잘 뒤집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빼냈을 때 모양을 손으로 잘 다듬어주는 게 중요해요. 모서리 부분이 뭉툭하게 된 부분은 시침핀이나 송곳을 이용해서 모서리가 뾰족하게 예쁜 모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잘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모양이 나왔으면 지금 여기 어벙벙하죠? 여기를 빤빤하게 이제 다려줄 거예요. 다려줄 때 당연히 겉이 안쪽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다리면 안 되겠죠? 겉이 살짝 얘를 덮이도록. 그러니까 안쪽에서 보고 다리는 게 좋아요. 안쪽에서 보고 안쪽에서 봤을 때 이게 거의 똑같은데 거의 똑같이 돼야 되는데 이 겉부분이 살짝 한 1mm 정도 조금 보이도록 다려주면 겉에서 깔끔하겠죠. 요런 느낌. 이렇게 살짝 보이도록 이렇게 다려볼게요. 손톱으로 먼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림질하면 조금 더 쉬워요.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때 깔끔한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 겉에도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다려줘요. 자, 여기 창구멍 부분은 공구르기로 막아줄 거고 일단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 공구르기부터 해볼게요. 공구르기 하기 위해서 원단이랑 같은 색 실로 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은 보여주려고 좀 색깔 있는 실로 한 거고 자, 먼저 안에 매듭을 숨겨줘야겠죠. 매듭을 숨겨줄게요. 공구르기는 기초 바느질 방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도 좋아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위 가고 관 통과하고 바로 아래 통과하고 촘촘할수록 좋아요. 이런 식으로 바느질 하는 거였죠. 촘촘할수록 틀어지지가 않겠죠?
선생님은 지금 보여주려고 약간 넓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를 계속 왔다 갔다 해주는 거, 공구르기. 이렇게 해주면 거의 바늘땀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매듭 칠게요. 자, 매듭은 딱 여기 맞게 매듭 지어주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매듭은 한 2~3번 지어주세요. 매듭을 진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기가 싫죠? 매듭을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여기 안에 구멍 사이로 바늘을 넣어요. 바늘을 넣어서 바깥쪽으로 빼면 이렇게 매듭을 안으로 숨길 수 있어요. 그러고 이렇게 뺀 데에서 잘라주면 돼요. 깔끔하게 마무리됐죠? 자, 이렇게 공구르기 해서 막아줬고요. 자, 이제 겉것을 맞대서 겉과 겉 뒤쪽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할게요. 겨드랑이 부분, 뒤가 짧다 그랬었죠. 애기들 기저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겉것을 맞대면. 그래서 겨드랑이부터 고정시켜 줄게요. 핀으로. 만들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팔이 진짜 길죠? 팔을 길게 만든 이유는 아기 손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래요. 아기 손이 안에 들어있어서 얼굴을 긁거나 얼굴을 핥히거나 하는 거를 방지해준대요. 자, 반대쪽도 해줄게요. 반대쪽도 겨드랑이부터 고정시키고 이렇게 베레 옆선 핀으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수직 감침질을 한다 그랬었죠? 그러면 먼저 안쪽에서 수직 감침질 또는 휘감치기로 여기 부분을 감춰줄 거예요. 여기 부분을 감친 다음에 뒤집으면 겉에서 봤을 때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실 준비를 해주시고, 자, 실 색깔은 휘감치기 감침질 할 때는 원단색이랑 같은 흰색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핑크색으로 설명만 해드릴게요. 자, 먼저 휘감치기 수직 감침질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원단이 4겹인 거 보이시죠? 원단이 4겹이에요. 4겹인 거를 여기 겉에 요 한 겹과 겉에 한 겹, 요렇게를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안에 거 2겹은 그대로 두고 겉에 것만 휘감치기 이렇게 수직으로 꽂아주세요. 수직 감침질 해줄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반대쪽. 그냥 바로 또 바깥쪽으로 가요. 바깥쪽에서 안쪽, 바깥쪽에서 안쪽. 이렇게 계속 수직으로 감춰주는 방법이에요. 또 바깥에 것만 하라고 했었죠.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면 사선으로 생기죠. 이런 방법이 수직 감침질이에요. 자, 촘촘하게 해주면은 좀 더 좋죠. 더 좋겠지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간격을 뒀어요. 이렇게. 원래는 전문가분들은 진짜 1mm 정도로 한다고 해요. 이렇게 감침질.
사선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너무 당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살살살 당기면서 해주시고, 겉에 거 한 겹, 안에 거는 피해주고 겉에 거 한 겹. 이렇게 사선으로 쭉 감침질 기역자로 해주세요. 반대쪽 발도 마찬가지로 해줄 거예요. 자, 마지막에는 여러 번 같은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해주세요. 두세 번 정도, 3번 그래도 왔다 갔다 해주면 여기가 좀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겠죠? 매듭도 3-4번 정확하게 지어주시고, 이제 양쪽 다 돼서 여기도 뒤집어 볼게요. 자, 뒤집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는 길고 뒤에는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잘 나오면은 지금까지 잘 찾아오신 거고요. 잘 따라오신 거고, 자, 이제 이 부분 한번 다림질 하고, 다리미질을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여기 베레랑 옆선 부분을 홈질로 장식 겸, 아기의 팔은 사실 이렇게 두껍지가 않거든요. 아기가 어렸을 때는 지금 진짜 작은 사이즈니까 여기를 줄여서 홈질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홈질을 할게요. 그리고 그냥 홈질을 하면은 삐뚤삐뚤할 수 있으니까 열펜 또는 잘 지워지는 초크로 표시를 하고서 홈질할게요. 자, 여기는 몇 cm로 하든 자유긴 한데 1cm 보통 하니까 1cm로 그려줄게요. 여기를 따라서 홈질을 할 거고요. 홈질은 같은 색실 하얀색으로 보통 하고, 나는 바느질에 그래도 좀 자신이 있다, 예쁘게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여기에 색실로 스티치를 주기도 합니다. 자, 반대쪽도 표시할게요. 저는 색깔 있는 핑크색 실로 홈질을 해볼게요. 자, 홈질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느질이었죠? 이렇게 매듭 지어서 준비해 주시고 홈질을 해볼 텐데요. 자, 홈질은 마찬가지로 매듭이 겉에 있으면 안 예쁘겠죠? 매듭을 안쪽으로 숨겨주시고, 안에 매듭을 안에 숨겨주시고, 그냥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넓으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한 0.5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해줄게요.
한쪽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지금 까만 게 있어서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거를 다리미로 없애면 어떤 느낌인지 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스티치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베넷 저고리죠.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보이나요? 이런 느낌. 다림질 예쁘게 잘 해주시고. 거즈면으로 하니까 굉장히 편해 보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이제 다리미 꺼도 돼요. 자, 이 스티치는 아기가 맨 처음 태어났을 때는 몸이 작으니까 이 스티치에 맞게 팔이랑 몸이 다 들어가는 그런 거고, 아기가 조금 크면은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아기가 크면은 요 실은 홈질이니까 그냥 금방 풀리겠죠? 그냥 하나만 끊고서 풀면 금방 풀리니까 아기가 만약에 안 맞는다 하면 요 실은 풀어서 그냥 입힌다고 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냐? 돌림 고름인데요. 여기 고름으로 묶어줘야겠죠? 자, 그러려면 먼저 이런 실이 필요해요. 실은 총 21가닥 또는 27가닥 이렇게 마련을 하는데, 21가닥은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얘를 3갈래로 나눌 건데요. 이렇게 3갈래를 777 하면은 21, 999 하면은 27. 그래서 9줄로 3등분을 하셔도 되고 7줄로 3등분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냥 매듭을 지은 거고요. 매듭을 짓고 3등분으로 나눠서 얘를 꼬아줄 거예요. 꼬는 방법. 자, 일단 얘를 묶어서 이렇게 하나 고정을 시켜놓고 묶어서 고정을 시킬게요. 핀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을 시켰어요. 그러고 3등분을 하라고 그랬었죠. 7개씩 3등분 아니면 9개씩 3등분, 이렇게 3등분을 해주시고 머리 따는 것처럼 꼬아줄 거예요. 7줄, 9줄의 의미는 전통적으로 홀수를 길한 숫자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3가닥으로 나눠주시고, 이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 한 번, 다시 중심이 바뀌었죠? 오른쪽 한 번, 이런 식으로 촘촘히 꼬아주세요. 그리고 꼬을 때 너무 반듯하게 할 필요 없이 느슨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을 줘서 꼬으면 아기의 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다고 해요. 아기의 몸에 부담스러우니까 살살살살 꼬아주세요. 한 요 정도까지 하고 자, 여기는 그냥 한 바퀴 돌려서 묶어줄게요. 한 바퀴 돌려 잘 집어넣어서 묶어요. 이런 끈이 됐죠? 이런 끈이 됐는데, 이런 끈, 여기 묶은 부분은 조금 지저분하니까 여기는 길이 맞게 잘라줄게요. 여기는 길이 맞게 이렇게 이발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돌림고름이 실고름까지 만들었는데요. 자, 이제 실고름을 고정을 시켜야겠죠. 실고름 요 길이를 제가 재보니까 반접었을 때 55니까 110 정도가 돼요. 위치는 뭐 여러 가지로도 하는데, 자,
자, 여기 이쪽에 고름이 매어졌으면 좋겠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고정을 시키면 되고요. 나는 중간에서 여며지는 게 이쁘다 하면은 이쪽에 고정을 시키면 돼요. 자, 저는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얘가 한쪽이 이렇게 짧게 고정을 시켜줄 거고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여며줘야겠죠. 얘를 이렇게 당겨가면서 여며줘야 되니까 긴 고름은 이쪽으로 갈 거예요. 짧은 고름이 한 어느 정도면 적당하냐면 한 30cm 정도면 적당하더라고요. 한 30cm 이 정도 30cm 정도를 여기에다가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여기 고정시키는 거는 뭐 정해진 건 없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풀리지만 않게 여기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매듭도 해주시고 자, 여기 이렇게 고정이 됐죠? 고정이 됐으면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게 방향이 좀 헷갈리는데 이쪽으로 돌리면 얘가 까져요. 얘가 여며지는 쪽으로 이쪽으로 당겨줄게요. 그러고 한 바퀴 아래를 돌려요. 돌려줍시다. 밑으로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돌리면 둘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묶어줄게요. 묶는 방법은 고름 매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자, 위에 있는 게 이렇게 크로스로 오게 해주시고 묶어줍시다.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걸로 고를 만들고 이렇게 고 만들고 내려서 여기 동그란 부분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렇게 돌린 고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실고리를 끼워줄 거예요. 실고리 하는 방법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실고리가 좀 귀찮다 하시는 분은 그냥 여기 고정해도 돼요. 사실 겨드랑이 통과해주시고 한 번 더 통과해주시고 살짝만 당겨요. 여기 고리를 당겨요. 고리를 당기고 이 고리 안으로 이 실을 이제 이 바늘을 이렇게 실을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실고리를 만들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갈 정도 됐으면은 이 동그라미 안으로 바늘을 넣어주시고 쭉 잡아 당겨요. 그러면 여기 고리가 생겼고 다음 여기에 꼬매면 되죠. 여기에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매듭. 두 번.
그러면 실고리가 생겨서 얘가 안 내려가죠. 자, 반대쪽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반대쪽도 자, 실을 두 겹으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실고리는 두꺼우면 더 잘 되니까 묶어주시고 매듭 잘라주시고 자, 겨드랑이 부분부터 이렇게 찔러주시고 이렇게 한 번 더 해주시고 근데 끝까지 당기는 게 아니라 고리 조금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이 고리 안으로 바늘 요 뒤를 넣는다고 생각해요. 뒤를 넣고 실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빼요. 이렇게 당겨주세요. 다시 이렇게 실을 가져와 이렇게 반복하면 사슬이 생겨요. 사슬이 생기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들어가죠.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됐겠다 싶으면 바늘을 넣어서 빼요. 엄지가 알아서 닫히고 여기 반대쪽도 왔다 갔다 한 3번 정도 하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듭도 풀리지 말라고 3번 해줄게요. 그러고 자르세요. 베네저 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조금 더 장식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여기 가장자리에 스티치를 해도 귀여울 것 같고요. 여기에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새겨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옷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